이 차량은 530i 2019년식 6년밖에 안 됐죠. 주행거리는 이제 8만 km를 탄 차량이에요. 근데 엔진이 이렇게 된 거죠. 실망스럽다 너무. 대표님 시동도 안 걸렸는데 뭐 하십니까? 연기해 연기학원 나왔어. 연기학원 이렇게 해서 이거 김 나오는 거 이렇게 네가 만들어, 알았지? 이거 다 뜯어서 시동 못 걸어, 알았지? 이게 차에서 시동을 걸면 냉각수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 원래 배기가스가 냄새가 이렇게 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차주분이 우리한테 이제 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차가 냉간시에 시동이 걸면 차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요동을 한번 치고 나서 차가 괜찮아져. 그리고 운행을 하시는데, 또 운행하다 보면 냉각수가 자꾸 통에서 막 끌어 넘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리를 이제 다른 데서 몇 차례 하시고 우리 쪽에 방문해갖고, 우리도 이제 냉각수 탱크가 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냉각수 탱크를 교체하고 캡도 교체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증상이 호전이 되질 않는 거야. 근데 이 차주분은 이제 차량 운행을 많이 안 하시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되는지는 크게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 그리고 냉각수를 뭐 조금씩 보충하셔서 타는 데는 뭐 무리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그 실화가 너무 심해진 거야.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고장 코드를 봤더니 뭐 2번 실린더 실화. 그러면 2번 실린더만 다른 스파크 플러그로 이제 수압을 했지. 그러면 이제 다른 실린더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4번 실린더 실화, 2번 실린더에서 실린더를 막 넘나들면서 실화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기에는 사실상 어떤 공통 분모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난번에 내가 그 오일 필터 뺐었을 때 그 오일 필터에 꽉 차 있었던 차 있지. 그 차가 이 차야. 오일 필터가 완전 쩔어서 눌러붙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과열이 된 걸로 우리는 이제 판명을 한 거고, 실제로 과열이 됐어. 실제로 과열이 됐고, 또 내시경 나올 시기야. 지난번 영상에서 봤지. 엔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엔진 겉은 멀쩡하니까 우리가 엔진 안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엔진 안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졌어. 요거는 이제 엔진 안을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내시경으로 한번 안을 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딱 들어가 보면 이게 피스톤이거든? 그럼 지난번 그 차처럼 보면 특별하게 막 뭐가 없어 보여. 뭐 밸브가 깨졌거나 그런 거 아닌데, 요렇게 안쪽을 자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녹 같은 게 있어. 이거 보여? 녹 같은 게 있지. 이게 수분이 유입돼서 그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수분 같은 게 보여. 오일이 아니라. 보이지? 이게, 그리고 약간 안에가 좀 모이스처하게 좀 습기가, 냉각수가 이렇게 실린더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시동을 딱 걸 때 이게 연료가 아니라 물이 타는 건 거지. 그러니까 차가 제대로 연소를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차가 보보보보 하고 이게 타는 냄새가 이제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밖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헤드 가스켓이라는 게 떠서 그 사이로 들어온 거거든. 우와, 여긴 더 많아. 여긴 더 많아. 우와, 이거 봐봐. 2번 실린더가 되게 심했거든. 근데 지금 젖어 있는 게 다 물이야, 물. 그러니까 지난 편이랑 이어서 이번 편에도 그렇고, 이것도 주행거리가 지금 10만이 조금 넘은 차거든. 근데 이거 너무 좀 속상하다. 그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수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분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기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마다 이렇게 차가 막 우르릉 막 거리고, 차가 주행하면 한 번씩 과열이 되고. 근데 또 이게 증상들이 또,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엔진이 또 망가져 버리니까 참으로 속상할 따름이야. 그러면 시동을 딱 걸면 냉각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원래 연료랑 공기만 있어서 빵빵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냉각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물이 타야 될 거 아니야. 그 물이 타는 동안 차가 막 우르릉 그래. 시동을 딱 걸면 오오오오오오 한 다음에 5초 정도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 그 다음에 운행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증상인 거지. 그럼 이거를 계속 방치했을 시에는
엔진이 그냥 아예 고장 날 수도 있는. 완전 고장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냉각수가 물은 압축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사이로 물이 지금 조금 저 라인에 들어와 있어도 그걸 태우느냐고 엔진이 힘든데 물이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근데 시동을 딱 걸어. 그럼 엔진이 위로 올라가면서 압축을 딱 거는 사이에 여기에 물이 차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팍 끌어올리다가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엔진 사망. 근데 그나마 이 차는 다행히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이 차량은 저희한테 작업을 해주셔갖고 엔진을 내려서 그 다음에 뚜껑을 안에 열어서 언제 어떤 일이 있는지 진짜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수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뭐 엔진 헤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헤드를 열어서 헤드 면을 잡고 그 다음에 헤드 가스켓을 교체하면 수리는 될 것 같거든. 저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위험한 상황이지. 그래서 엔진을 내려서 일단 한 자세한 걸 한번 또 내려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한번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분기가 있어요? 물기가 묻어 있긴 해요. 열 때문에 다 증발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남아있네. 시작이네요. 네. 엔진 전문이시면 어떡해? 일단 뜯어보는 거야 몰라. 와, 엔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이러다가 어딘가가 막히고 막 그러겠지. 순간이 안 돼서 동맥경화. 동맥경화. 네, 이제 차량 저희 정비 완료하고 시운전 가려고 하는데 와 그저께 눈이 너무 와서 오늘 날씨가 꽤나 춥네요. 차가 아직 열이 덜 받았는데 저희가 이 차량 좀 영상에 몇 가지 못 담고 사진으로 좀 참고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엔진을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전에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엔진을 한번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을 받쳐주는 오른쪽 마운트가 다 깨진 걸 누가 용접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반대쪽 마운트는 다 깨져서 작살이 났는데 그걸 볼트로 체결해서 어찌어찌 그냥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엔진을 풀었는데 엔진의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는 부품에도 볼트가 체결된 게 없어. 여기 오일 필터 하우징 볼트가 하나 없습니다. 누가 뜯었다가 붙인 건데 그 부품이 그 볼트가 체결이 안 돼 있고요. 심지어는 엔진을 지탱해주고 있는 볼트를 하나하나씩 풀기 전에 약간 토크가 좀 달라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리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볼트도 반대쪽으로 규정 토크를 조여봤더니 너무 많이 조여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볼트가 한 12개 정도 들어가면 그 중에 2개의 볼트가 풀려 있었어. 그리고 가스켓도 누군가 만져놨고 헤드를 열어서 뚜껑을 봤더니 헤드도 누가 이미 작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펀칭으로 1번, 2번, 3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작업 불량. 어떤 이유는 정확하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험 기록을 좀 확인해봤더니 보험 기록 금액이 꽤 높아요.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한번 하고 그 과정에서 수리가 좀 미흡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 가스켓이 2개가 밀착이 완벽하게 딱 되면서 밀착된 곳에서 옆으로 기밀이 딱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볼트 체결이 불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운행을 하면서 계속 엔진에 열이 받고 그 열이 받은 사이로 이제 계속 압축의 압력이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간을 점점 띄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이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계통에 있는 냉각수들이 다시 열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과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열이 계속 되니까 차가 열을 받고 거기에 있는 슬러지가 어마어마하게 끼인 거예요.
엔진 오일이 너무 열이 높은 상태로 있으니까 슬러지가 생기고 냉각수도 일부 유입이 조금은 되긴 한 것 같거든요. 심하진 않지만 연소실 안쪽으로도 유입이 되고 외부로도 좀 됐어요. 그래서 오일 팬 쪽에 있는 것도 저희가 뜯어갖고 그쪽도 이제 다 슬러지를 청소를 하고 오일 팬을 꼈어요. 위쪽에 붙어있는 슬러지들, 아래쪽에 붙어있는 슬러지들까지 이제 청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토크로 정확하게 이제 다 조립을 하고 놨더니 이제 차량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아까 냄새 맡는 거 했잖아요. 냉각수 타는 냄새가 이제는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엔진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안정화되었고요. 지금 시운전을 한 지금 3회, 4회차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건 없는 건지 냉각수가 줄어드는 건 없는 건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좀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차가 살아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되고 그 원인 규명에 대한 정비를 정확하게 했었을 때 차가 원래 상태로 딱 돌아오는 것을 보면 참 이 정비에 대한 굉장한 또 묘미를 또 느끼고요. 정확하게 가는 방향이 옳았구나.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 오진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대로 따라가고 그 방향대로 정비가 맞춰졌고 차량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정비사로서는 굉장히 뿌듯은 하죠. 제가 고친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한번 말했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운전은 가보고요. 차량이 어떤지 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마운트가 어떻게 그렇게 깨졌는데 마운트 부품 가격 알아보니까 11만 3천 원이야. 뭐 비싸지도 않은데 그 왜 다 조각나고 다 깨진 거를 어거지로 이어 붙여가지고 그거를 그냥 볼트로 물려서 차를 출고를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런 약간 이 멘탈리티가 되게 궁금해. 반대쪽은 용접을 해서 붙여놨더라고. 근데 이쪽 반대쪽은 벤틀리다. 벤틀리 앞치마 주저앉는다. 이거 우리 차 아닌데, 이거 우리 차 아닌데 앞치마 주저앉는다. 전화 주세요. 반대쪽도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쓰실 수 있게 용접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용접을 할 수 없는 게 조각이 너무 자갈자갈하게 조그맣게 났어. 떼우기가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또 국내에 재고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BMW 쪽에 바로 문의를 했는데 다행히 뭐 재고가 국내에 있어서 바로 받아서 이제 장착을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 그 아쉬움이 뭐냐면 차량이 좋은 상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다 만져서 뜯어놓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그렇게 덮었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돼. 사실 안전하고 연관된 건데. 안전하고 연관됐지. 엔진이 제자리에 앉아져 있었는데 그게 제자리에 앉아지지 않으면 엔진이 브라켓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튕그러져서 옆으로 되면 엔진이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 그러면 차가 고고고고 하면서 차가 막 베레베 긁히는 소리가 다 나고 운전을 못 할 거야. 예전에 이제 그런 차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BMW 그 2010년, 2011년에 생산되었던 딱 2년 생산되었던 528i 6기통 차량 있잖아. 걔네가 마운트로 잡아주는 볼트가 총 4개가 있는데 거기를 또 알루미늄 볼트를 만들었어. 그 브라켓이 마운트에 지지를 해주는데 이 마운트가 다 닳아져서 밑으로 주저앉아지면 브라켓으로 차량의 진동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 진동이 올라온 게 이 브라켓에 전해지면서 이 브라켓을 잡고 있는 볼트가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차에서 막 고고고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차가 벨에 난리를 쳐. 막 진동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딱 들어와서 딱 보면 거기에 있는 볼트가 부러져. 그래서 브라켓이 주저앉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거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져나가는 브라켓을 용접을 해 놓은 걸 한쪽으로 해놨지만 반대쪽은 그렇게 해서 내보냈을 때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특정 상황에서 뭐 방지턱을 세게 넘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뭐 코너를 세게 꺾는다든지 했었을 때 붙어져 있는 볼트가 조금이라도 이제 유격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있는 팥변들이 다 빠지면서 이제 차량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건 거지. 와, 이거 엔진 부드럽게 잘 나. 그럼 그분은 주행 질감도 이 주행 질감이 아니었었겠다. 그렇지. 지금 아무래도 모든 게 다 새 거기 때문에 주행 질감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을 거야. 근데 이 차주분이 대부분 좀 심각하게 여기셨던 부분들은 뭐냐면 냉간시에 시동 걸면은 그 냉각수가 우리가 냄새 맡았던 그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냄새가 나는 동안 차가 막 난리를 친 거지. 어떻게 엔진 경고등 뜨고 그 다음에 그 냉각수가 어느 정도 다 태워져 나가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제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로 좀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냉각수가 아까처럼 끓어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리고 과열이 되니까 냉각수를 뭐 예를 들어서 1000km도 못하고 냉각수를 또 보충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시는 거죠. 그 냉각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운행 질감을 느끼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고 근데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냉각수가 자꾸 새니까
BMW도 우리가 뭐 냉각수 관련해서 뭐 총정리편도 올려놨고 냉각수와 관련해서 계속 BMW 이제 막 좀 까는 식으로 해갖고 냉각수로 계속 애들을 비웃었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각수가 줄어들어요 라는 현상만 봤었을 때는 냉각수 라인이 어디서 터져서 새고 있겠구나 라는 사실 접근이 될 수도 있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엔진이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 엔진을 또 BMW가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전에 누가 만져놨던 전 작업자가 작업을 부주의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니까 사실 엔진의 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 이런 일이 흔치는 않으니까. 그렇지. 이건 작업자의 실수에 대한 과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엔진들이 이제 특정 시간을 운행하면 뭐 신차들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고장 코드에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 공회전 시 아이들 불규칙함이라는 고장 코드가 올라오거든. 그거는 차량의 아이들이 약간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증이 남아있는 차들도 우리한테 문의가 오기도 했었어.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초창기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주고 뭐 약간 어떻게 작업을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좀 하지는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마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시동 걸리면 약간 아이들이 불안정한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밸브 쪽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엔진 헤드 작업을 이 차도 꽤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 기밀 문제가 좀 좋지 않아서 배기 밸브가 완벽하게 딱 닫혔을 때 기밀이 돼야 그 사이로 이제 다른 압축 압력이나 이런 게 새나가진 않은데, 그런 현상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가 약간 아이드 상태에서 약간 떠는 현상들이 좀 있었어. 근데 그게 얼마 안 탄 차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카본이 많이 끼어서 밸브가 밀착이 안 돼. 카본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 눈 온 거 봐봐. 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와, 진짜. 도로는 다행히 다 말랐는데, 야, 저 아파트 저기 진짜 멋있게 딱 서 있다. 그치? 눈은, 그러니까 눈이 딱 와가지고, 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눈이 또 많이 오니까 이제 공기압과 관련한 또 문의들이 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날씨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공기가 이제 안에 타이어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그 공기가 온도 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데 그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경고등이 뜨는 건 거지. 그리고 오면은 공기압이 조금 낮아. 공기압이 조금 낮은데 뭐 특별하게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데 공기압을 좀 보충해드리고 그다음에 리셋해서 내보내드리거든. 그래서 요즘에 좀 날씨가 너무 온도차가, 지난주에도 온도가 영상으로 10도까지 올랐잖아. 그리고 또 아침에는 또 많이 추웠을 때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이러니까 공기압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금 추운 날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굉장히 부드럽지. 그리고 엔진도 저기 한 것 같고.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엉따 틀어서 그래. 이거 엉따 틀어갖고 따뜻해서 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또 아이들 너무 좋다. 진짜 안정됐네요. 아이들도 정말 안정되게 눈곱만 쳐도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앉아있을 때도 지금 뒤로 넣어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 진동 거의 없지. 네,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느끼는데 주인분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근데 중고차 사람들도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알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모르고 파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었을 때, 뭐 내가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딜러들도 차를 떠갖고 와.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검사를 맡았어. 이 차는 문제가 없대. 그러면 딜러들도 정비사가 아니니까 내가 막 랜턴을 켜고 다 볼 수는 없잖아. 굳이 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건데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상 있는 거 찾을 수는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차를 판매를 했어.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어. 전문적인 정비소? 비행인지? 도와주세요. 점검을 받았어. 근데 차가 이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면 딜러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르는 거야. 이렇게 안의 내용까지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 차를 전에 엔진오일도 갈고 점검을 했지만 엔진을 내려서 이렇게 큰 작업을 하기 전까지 볼트들이 다 체결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기가 사실 어려워. 근데 이렇게까지 또 뜯어보고 작업을 하고 이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거를 좀 볼 수는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는 이런 건 것 같아. 이 정비사도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가 이걸 그냥 덮었잖아. 알고. 그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왜 그러냐면 뻔히 문제가 있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거고, 딜러들도 봤었을 때 딜러들도 알았어. 근데 그거를 그냥 입 닦았어. 그게 양심상의 문제인 거지. 시스템을 막을 수 없는 어떤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아쉽게도 이거는 참 뭐 딜러의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서도 딜러가 알았다면, 하지만 이거는 진짜 그 정비를 한 사람이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11만 3천 원. 그리고 볼트는 몇 개는 잘못 조인 거니까 그거 좀 잘 조여줬으면 이렇게 차주분이 큰 피해를 입진 않으셨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 차량이 원래 에어컨 가스를 1, 2, 3, 4 YF를 쓰는 차량이거든. 근데 그 가스가 굉장히 비싸. 기존 가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 보통 에어컨 가스 넣는데 한 6, 7만 원, 10만 원 언더로 나오는데 이 가스는 거의 20만 원, 30만 원도 나온다. 환경에는 되게 친화적인 가스인데 그 가스가 들어가져 있는 건데 그 가스가 비싸니까 가스를 싼 가스 R134A 아니나 저렴한 가스를 대신 보충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의도적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똑같이 R134A를 넣으면 이게 우리도 불법이야. 그러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가스를, 다행히 감별기가 있는 장비가 이 가스를 감별을 해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스펙에 맞는 가스를 집어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사고 수리를 해놓은 데서 너무 망만졌다. 이걸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지금 이제 시운전 이렇게 다 마무리됐고요. 차량 상태는 너무 좋고, 차주분이 가져가셔서 BMW를 또 BMW답게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비앤미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 알람 켜둬